여러분, 오늘도 구독자 요청으로 무술일주의 내면적 본성과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는 아직 우리가 술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기 전이라서 약간의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달려볼게요. 한마디로 우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일주예요. 왜 우아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해부해 볼게요. 이분들도 이전에 함께 공부했던 경진일주처럼 일주 자체가 괴강이에요. 괴강이 뭔지 기억나시죠? 경진일주 할 때 한 번 다루었었죠. 그런데 무술일주는 경진일주와는 매우 다른 모습의 괴강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무술일주는 우선 술 속 지장간에 신금이 매우 강한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신금은 무일간에게 상관이죠. 상관이 매우 매우 강하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술이라는 글자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요. 병화를 입고시키고 을목을 임묘시키는 거예요. 혹시 자동차에 비유해본 집성 이야기 영상 기억나세요? 저의 모든 영상들은 서로 엮여 있으니 사실 시간 되시면 모두 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전 개인적으로 책으로 공부를 하던 영상으로 공부를 하던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최소 3번 이상을 보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아무튼 무술 일주에게 강한 상관은 엑셀 중에 터보 기능이에요. 입고하는 병화인 편의는 사이드 브레이크, 임묘하는 을목인 정관은 신호등이에요. 즉 나에게는 강한 터보 엑셀이 있는데 신호등도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없다. 그러니 이 자동차는 어떻게 가겠어요? 거침이 없다. 그런데 뭐다? 심지어 괴강이기까지 하다. 그러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심지어 일지가 개의 술자예요. 개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개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물어요. 이 집 개는 보통의 개가 아니라 괴강의 에너지를 가진 개예요. 도베르만 같은, 아니 물론 무술 일주분들이 개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술 일주의 드라마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주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술이라는 자리는 자기 일간인 부토가 입고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임묘지를 원색적으로 비유하면 뭐죠? 바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 위로 나와 위에 앉아 있는 형국이에요.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무술일주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유별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유별나다는 의미는 좋다 나쁘다를 놔둔 기준이 아니라요. 일단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평균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건 변동폭이 크다라는 건데요.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가운데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있는 것들을 의미해요. 즉 도안이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인물도 그 반대도 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는 일주가 되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일간이 입고나 임묘를 한다는 의미는 사실 내가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의미예요. 찍소리 안 할 줄 안다. 근데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 괴강의 상관이 강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없는 무술 일주 특성과는 정반대되는 소리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정반대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인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또 고개를 확 숙일 줄 아는 그런 극단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일주예요. 제가 우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일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사람들 중에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너 이런 면도 있었어? 진짜 뜻밖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사주팔자 명식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상관의 신금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술 중에 있는 신금 상관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촉이 더욱 발달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해서 바로 실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 쉬워져요. 기본적으로 정관인 을목의 에너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되겠죠. 편인인 병화까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보다는요.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구조가 돼요. 이 무술일주에게는 상관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은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찌르는 에너지를 가진 상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언변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습관을 늘 가지시기를 추천드려요. 촉과 추진력이 좋아서 사회적으로 뭔가를 성취하기에는 좋은데요.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무술일주는요. 사주팔자 다른 자리에 관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면 일주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주는요, 다른 자리에 관성이 강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주 성향이 달라지기 쉬워요. 특히나 일지의 자리가 지지의 토인, 진술충미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변 글자나 운에 따른 변생이 매우 심한 것이라서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욕을 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요. 무술일주가 관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 같은 성향의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돼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처럼 정관인 을목이 천간에 이렇게 떠 있게 되면 정관을 갖추어서 내 자신을 통제하게 되어 좋아진다가 아니라서요. 오히려 무술일주가 우물쭈물하게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쉬워요. 나는 원래가 그냥 내 갈 길 갈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정관의 영향 때문에 이거저거 신경 쓰고 고려하다가 내 강점을 화끈하게 쓰기가 어려워지기 쉬워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오리지널 무술일주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받기 쉬워지지만 실제 내가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에는 역으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사주팔자는 균형이 돼서 좋은 면이 있고요. 균형이 되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균형이 된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균형이 중요하지만 확실한 내 무기를 가지고 남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균형이 필요한 그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사주들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본인은 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경향이 많아지게 돼요. 비유를 하자면 칼이 칼로서의 유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날이 아주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그럼 칼날이 날카로우면 칼로서의 쓰임새는 최고이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지겠죠. 칼날이 무뎌지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참 안전한 칼이 되는데 동시에 무언가를 베어야 하는 용도는 또 떨어지게 되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에너지도 구성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사실 어떤 사주가 좋으냐는 사주 자체가 좋다 나쁘냐를 말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인생을 좋게 본다면 칼날이 무뎌져서 그렇게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다라고 할 것이고요. 아니다. 그래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한 방은 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칼날이 매우 날카롭게 서 있어서 위험하게 생긴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무술일주는요. 용진자와 뱀사자가 공망인데요. 뱀사가 편인이기는 하지만 무토의 걸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뱀사자가 드러나 있다면 건강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자 무술일주부터 볼게요. 남자 무술일주에게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계수정제예요. 일지궁이 계수의 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와이프분이 집안에서 괜찮은 모습이에요. 임수 편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시면 일지궁에서 임수가 관대지라서 이성으로서의 매력과 자기 고집을 동시에 가지기 쉬워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인생이 심심할 겨를이 없어지겠죠? 자녀를 보면요. 남자 무술일주에게 자녀의 경우에 갑목과 을목인데요. 술이라는 글자는 갑과 을에게 각각 양지와 임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남자분들은 자녀분들을 일찍 분가시키는 것이 자녀들의 빠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너무 오래 자녀분들을 곁에 두고 사랑해 주시기보다는 일찍 자기 갈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녀분들이 내 품을 벗어나면 훨씬 빠른 번영과 길을 펴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자분들을 볼게요. 여자 무술일주는 일단 남편에 해당하는 글자가 갑과 을인데요. 술이라는 글자는 갑과 을에게 각각 양지와 임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보호해 줘야 할 정도로 착한 남편이거나 일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남자분일수록 더 좋은 모습이에요. 이 무술일주의 남편분들은 최소한 집안에서만큼은 마치 없는 듯 지낼 수 있는 아주 착한 분이실수록 좋아요. 만약에 사주팔자 다른 자리에 관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면 집안에서 내가 숙이고 사는 착한 남자라야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못 숙이고 살게 되고 몇 종류의 문제가 좀 유발될 수 있는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술일주 여자분들과 결혼하시는 남성분들 내 목소리는 밖에서만 내시고요.
남성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집안에서 순한 양이 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또 자녀를 보시면요. 자녀는 경금과 신금이 자녀가 되죠. 경금은 식신이고 신금은 상관이죠. 술은 경금인 식신의 쇠지이고 신금의 관대지이면서 양인에 해당이 돼요. 연월 일시 중 시주 자체의 공망이라던가 일지와 시지가 충을 하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면 자녀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셔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술일주는요. 나와 가장 가까운 생활 반경 내에서는 식상인 경금과 신금은 힘이 강하고 재성인 임수와 개수도 힘이 있는 반면에 비겁인 무토와 기토는 힘이 약하고 관성인 간목과 을목도 힘이 약하고 인성인 병화와 정화도 힘이 약한 구조의 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일주가 괴강이란 특성 때문에 하고자 하는 바를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한데 술이라는 글자가 주변 글자들의 영향으로 매우 변색이 심한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변색이 될지는 월지와 대운의 지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지 계술자를 해부하는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일주는 재테크에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출발하는 일주라 볼 수 있어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지키기에 유리한데요. 특히나 무술일주의 경우에는 술은 병화를 입고시키고 돼지 해자를 열어주는 글자라서 더욱 그래요. 돼지 해자가 바로 편제죠. 현금 유동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편인을 입고시키고 편제를 열어주는 거죠. 이 작용을 방해하는 운이 오는 경우만 빼면요. 일주 자체가 현금성 자산을 굴리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사 내가 돈을 못 모을 상황이 되더라도요.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식으로 현금 흐름이 많아지는 것이지 현금이 아예 정체되고 묶여 있게 될 가능성은 좀 낮은 일주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무술일주라는 간지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사주팔자 다른 자리에 있는 글자들이 이 일주적 특성을 더 강화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를 살펴보시면 사주팔자 공부와 해석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자신이 무술일주인데 이런 특성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 사실 사주 공부하는 데는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본인 사주의 연주, 월주, 시주에서 뭔가 무술일주 고유의 특징을 크게 감소시키는 인자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사주 공부 되세요. 감사합니다.